여러분, 집에 배달된 두꺼운 선거 공약집, 비닐은 뜯으셨습니까? 아마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던지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다 사기꾼 놈들인데 봐서 뭐해.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뇌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그 신성하다는 한 표, 사실은 치밀한 정책 분석의 결과가 아닙니다. 찰나의 기분과 정체 모를 대세 분위기에 휩쓸린 감정의 배설일 뿐입니다. 공약집은 1분도 안 보면서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은 10분 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게으른 10분이 당신의 4년을 망치고 있다면요. 왜 우리는 공약을 못 보는지 그 비릿한 시면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황의 시선 시작합니다. 자, 여기 두 후보가 있습니다. A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0.5%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B 후보는 당당한 표정으로 외칩니다. 비릿한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누구에게 반응할까요? 답은 고민할 것도 없이 B입니다. 왜일까요? 공약을 읽는 건 고통스러운 노동이지만 분위기에 취하는 건 짜릿한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반면 감정은 빠르고 강력하죠.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지능이 아니라 각성 상태를 공략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게으름을 먹고 삽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최근 서울시장 지지율 그리고 성동구의 상황을 보십시오. 성동구의 일꾼 정원호 구청장과 세련된 대권주자 이미지를 가진 오세훈 시장. 사람들은 정책보다 그들이 주는 그 느낌에 반응합니다. 정원호가 구둣굽 갈아가며 골목 누비는 사진 한 장. 오세훈이 세련된 슈트를 입고 외신과 인터뷰하며 스마트 도시를 외치는 영상 한 편. 그 느낌이 500페이지의 공약집을 이깁니다. 비극적이죠. 하지만 이게 본질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지에 속으면서 속는 줄 모를까요?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잘생겼거나 옷을 잘 입거나 말투가 세련되면 그 사람의 행정 능력까지도 뛰어날 것이라고 뇌가 착각하는 현상이죠. 정치 컨설턴트들은 이걸 이용해 후보의 결핍을 감춥니다. 일은 못해도 일 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법을 알거든요. 시장 후보가 공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땀을 흘리는 사진 한 장. 여러분은 그 사진에서 공약을 읽습니까?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모가 촬영용 소품인지 그 공장이 내일 문을 닫는지는 관심 바뀝니다. 이미 당신의 뇌에는 분위기라는 마약에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공약은 보험일 뿐입니다. 안 지켰을 때 변명하기 위한 용도죠. 정작 표를 가져오는 건 그들의 잘 짜인 연극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왜 갑자기 특정 후보가 대세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심리학의 동조현상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 3명만 같은 소리를 해도 인간의 75%는 눈앞의 진실을 버리고 다수를 따라갑니다. 당신은 공약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하고 싶은 집단의 온도에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이라는 괴물이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평소 보던 유튜브 채널, 스레드 계정들이 A 후보가 정답이다 라고 외치면 뇌는 분위기가 완성됐다고 믿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대 진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당신의 뇌는 그걸 거짓말 혹은 포퓰리즘으로 필터링합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더 무서운 건 이 분위기가 증오와 결합할 때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계속 던져줍니다. 그래야 당신이 분노해서 댓글을 쓰고 오래 머무니까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유튜브 감옥에 갇혀 상대 진영을 대화 상대가 아닌 박멸해야 할 괴물로 보게 됩니다. 내 후보의 공약이 구려도 저쪽 괴물이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 당파성입니다. 내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싫어서 찍는 선거. 여기서 정책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오직 누가 더 상대방을 비열하게 잘 씹느냐, 그런 분위기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투표 용지가 정책 결정권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짱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알고리즘조차 여러분을 가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공약 보라고 외쳐도 여러분은 결국 내가 지지하는 놈이 잘생겨 보이는 영상으로 클릭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감정의 배설의 시작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죠. 베테랑 정치 전략가들은 공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사, 내러티브를 설계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진영들을 보십시오.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떠들지만 정작 그들이 공을 들이는 건 어떤 색깔의 점퍼를 입고 어디서 누구와 악수를 하며 어떤 표정을 짓는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과 분노를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라는 공포, 혹은 저쪽은 걸레 같은 놈들이다 라는 혐오. 이 감정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유권자는 이성을 잃고 눈이 멉니다.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다 정신을 차려보면 투표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한 그 감정의 주인에게 표를 던지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으로 뽑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공약이라는 계약서 없이 분위기에 취해 계약한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생 이 비릿한 분위기에 놀아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독제가 있습니다. 투표 전 후보의 이름을 가리고 공약만 읽어보십시오. 정당 로고를 가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만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뱉었던 약속의 이행률을 보십시오. 분위기는 찰나지만 통치의 결과는 4년입니다. 감정은 배설하면 시원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여러분의 세금과 아이들의 미래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유권자는 열광하는 지지자가 아니라 차갑게 기록을 들춰보는 감시자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통치는 이제 시작된다는 말 무섭지 않습니까? 6월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딱 한 번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실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환상을 보고 있는가? 당신이 던지는 그 표가 누군가의 대권 가도를 닦아주는 깔개일지, 아니면 당신의 진짜 일상을 바꿀 도구인지, 그 비릿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황의 시선이었습니다.